이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관련 의혹이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송영길 전 당대표께서 조기에 귀국해서 그 캠프에서 일어났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특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조기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돌아오라. 제발 좀 빨리 와라.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처럼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정치 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리에서 송영길 데려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가? 회견을 잡아놨는데 그 회견 거기서 하면 안 된다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기자들에게 참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 좀 받으셨을까요? 이번에 이상 의원 쪽에 여실 생각이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문조심이 대통령 송영길 대표에게 인터뷰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일 있으십니까? 조심조심.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계단이 당이 기자회견은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기 귀국을 안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야당 살편한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뭐 결국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질문은 많았지만. 그리고 시간을 가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마치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갔잖아요, 지금. 자, 여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요, 어제도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뭐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 지금 20일 회견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 당이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빨리 들어와서 입장을 밝히라. 그러니까 파리 현지에서는 뭔가 얘기하지 말고 빨리 귀국이 먼저다.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당은요. 여기 보면 오늘 내용 나왔죠? 앞선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근들 얘기예요. 당과 상의 후에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 공통점은요, 파리에서 회견 열어서 거기서 뭔가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정구택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당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다. 다만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 입장 밝혀라. 근데 뭐 그 뜻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민주당 설명은 그거였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조율이 안 된 메시지가 나올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를 아예 지금 당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입장인 겁니까, 당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를 기자회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와서 입장 밝히라는 거, 왜냐하면 당시 어쨌든 예. 당대표 후보였고 그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인 책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내부 사정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게 맞죠. 일단 그러면 당은 일단 빨리 들어와라. 여기에 방점이 그렇죠. 있다는 거기에 겁니까? 방점이 있는 겁니다. 빨리 들어오고 일단 본인이 들어와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본인과 같이 본인을 당선시켜서 도왔던 분들한테 예. 어쨌든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프랑스에 있고 파리에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 답변도 안 되고. 근데 그 내용 지금 현재 이제 당 지도부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예. 말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윤관석 당시 사무총장이나 나중에 사무총장 되셨는데 이런 예. 분들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 뭐 이게 뭐 송영길 대표가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22일 회견하고 조만간 바로 들어올 것 같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파리 현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아니 사실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는 있죠. 하지 예.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근데 아마 파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논란이 가라앉거나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기자들이 가 있긴 하지만 예. 또 그날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보는데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빨리 들어오는 게 낫다. 이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뭐 내일 기자회견 하면 예. 뭐 그 다음 날이든 뭐 바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뭐 의원총회 앞서 또 열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누가 가서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당에서 누구 보내셨습니까 혹시? 그건 뭐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안 오신다 간 그러면 건가요, 뭐 아직? 가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주변 사람들이나 예.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많은 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지금 MBN 기자도 파리 현지 가 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와 연락을 취해서 지금 갈 테니까 가서 연락을 취해서 만납시다라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착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왜일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크겠죠. 우선 예. 왜냐하면 처음에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밝힐 때만 하더라도 예. 이것이 불러올 파장이나 상황이 이렇게 크게 일파만파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의 압박이 거세고 세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겨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입장 정리가 당혹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당혹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 있는 것하고 유럽에 있기 때문에 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주로 뭐 측근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겠지만 예. 그 내용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경로로 기자들도 텔레그램도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의원들도 전화해서 통화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귀국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예.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후배들보다 선배 그룹이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시절에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586 예. 세대의 어떤 그 리더격이기 그랬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던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정치를 설령 안 하게 되더라도 예. 정치를 떠나고 끝나게 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선배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의 일탈이라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뭐 회견을 한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겠다. 알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장윤선 기자께 추가로 짧게 질문드리면 혹시요 이게 최근에 본인 음성이 등장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다른 정치인들이 송영길 대표에서 영길이 형, 뭐 송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본인이 직접 대화라는 녹음 파일이 등장한 게 이게 뭔가 영향을 줬을까요? 그 가능성이 높죠.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사무부총장 혹은 관계자들 간의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예, 현실이 된 거군요. 현실이 된 거. 근데 일단 파일이 3단계나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판단을 해서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어쨌든 송 대표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당 내부에서도 매우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게요. 단순히 이 녹음 파일에 등장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태에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돼서 소개가 됐는데 여기 보면 뭐 인물이 이정근 전 부총장 있고 상대가 누군가 있죠? 무슨 공기업 인사청탁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빠,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 여기는 모든 사람들 다 오빠라고 부르나 봅니다. 오빠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와요, 지금요.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 A 공기업 대표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봐. 안 했겠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죠? 근데 그리고 나서 명품 G사 부추를 받았답니다. 액수가 좀 돼요. 이 G사, 뭐 아실 거예요. 명품 G 하면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아무튼 모르는 게 같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판결문 내용인데요. 뭐 21대 총선 공천 확정 후 사업가 박 씨에게 내 뒤에 송영길이 있다. 도와줄 테니 스폰해달라. 자,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이 경쟁 정당이 엄청난 사실은 정치적 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요거 지금 두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정도 내용, 그 더 있어요, 사실은요. 소개가 안 된 게 더 있는데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를 이른바 팔고 다녔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처음에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걷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같이 갈 수가 없겠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뒤에 송영길이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물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정근이라는 분은 송영길 대표를 소위 말해서 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공기업에 전화라고 안 했겠느냐. 예. 이 얘기는 그러면서 뭘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매관 매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지만은 여러 정황 증거 그리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마 돌이켜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점점 이제 달라지죠. 귀국도 이제 해야 되는 압박에 몰려 있고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직접 무슨 얘기 하는지를 들어볼 차례 그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화일보 오늘 보도 나온 건데요. 저 송영길 캠프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사업가 스폰서로 지목이 되는데 이분은 무슨 어떤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 뭐 그 거절 여부에 상관없이 뭔가를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서 밥값 필요하다며 자금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보도 나와요. 이런 것도 사실은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보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뭔가 정황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당이 지금 발칵한 상황인데 당 내외 관계자들, 당 안팎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 내용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머리 아프네. 송영길 전 대표를 뭐 가서 데리고 오자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하셨어요? 예. 먼저 우리 송 대표가 재론분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결단이 필요하고 송 대표는 조기 귀국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그런 지혜를 해야지 본인도 힘들고 당도 늪으로 빠뜨리는 이런 위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송영길 억울하더라도 빨리 귀국하고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검찰에 수사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은 저는 자진 탈당해서 세 분이라는 거는 윤관석, 뭐 이성만 의원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현역 의원 그 책임자들은 자진 탈당을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은 혐의가 없으면은 다시 복당하더라도 자진 탈당해줘야 된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네 분 패널과 함께 OX 팻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을 하죠. 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뒤에 탈당할까?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O,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분 앞에 OX 팻말 선택해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요.
세 분은 X, 그러니까 탈당 이런 얘기 안 한다. 한 분은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안 한다라고 하신 분 중에서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탈당 얘기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처음부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입장 공식적으로 밝힌 게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했고요. 예. 이정근 씨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는 게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예. 중간에 기자들이 이제 특파원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보이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이제 톤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 지금 관련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확실한 물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고 이정근 씨나 아니면 뭐 다른 강래구 그 전 대표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대화는 오고 갔고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그들과의 대화는 있지만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걸 직접 시켰다라든지 직접 송영길 대표가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받으신 분이 직접 얘기한다가 이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정황상 그게 정황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례상 이게 확실한 물증이 없고 그리고 이정근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거기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을 해도 탈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여전히 억울하고 그들만의 잘못된 관행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어려질 거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의 상황은. 자, 네 분 중에서 유일하게 탈당 얘기를 꺼낼 거라고 전망하신 정우택 변호사.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지금 당내외에서 이제 탈당 요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 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당내 압박도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됐을 때 10여 분에 대해서 12명인가 그랬는데요. 탈당해라 하고 나서 무혐의 받으면 돌아와라 됐거든요. 그랬군요. 일단 나가라. 그리고 나서 해결하고 돌아와라. 그때도 사실은 어떤 의혹이 해명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의혹만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뭐 무혐의 받고 많이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를 할 때 그렇게 권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러면 당내에서도 아니 본인이 당대표 할 때는 그렇게 의혹만으로 탈당하고 해명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이래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뭐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인 조치를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아무 입장이 안 나오잖아요. 탈당 그런 관련해서.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대표 하실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런 뭐라고 또 답을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지금 당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걸까요? 그런 거 자꾸 질문 받지 말고 들어와서 여기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X 두 분 하신 거는 비슷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뭐 요노 듣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국회에 좀 일이 있어서 모습이 있었는데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 받았는데 또 얘기를 좀 길게 의미심장하게 했어요. 그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정근 42번 검사실에 출정, 일각에서 플리바겐의 의혹도 있다. 자, 윤석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받지만 굉장히 잦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 구형은 3년이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이상을 형을 내렸거든요. 4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플리바겐이 뭔가
검찰 쪽에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래서 형을 좀 적게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저거가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상에서 저게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추측은 다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뭐 수사에 협조해서 그 수사 관행상 그 수사를 좀 쉽게 해줘서 예. 뭔가 구형량을 낮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보면 일부 무죄 나온 것도 있고 해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뭐 5년 할 거를 뭐 3년 구형했다는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봐도 예. 단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에서 예. 그렇게 봐주기식 피의자를 봐주기식으로 구형한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 발언만 봐도 크게 그렇게 상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장윤선 기자. 네. 뭐 저 정우택 변호사 손 드셨는데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장윤선 기자. 일단은 10억 정우택 변호사 말씀하세요. 예, 예. 10억 수수였는데 뭐 알선 수재랑 지금 정치자금법이 됐습니다만 3년 구형 좀 뭐 낮아 보이죠. 지금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3년 구형이면 3년이면 어쨌든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한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게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예. 이렇게 정치 사건 뭐 정치자금 사건에 거의 없어요. 예. 보통은 뭐 구형량의 반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온 것처럼 이 녹취록이 뭐 3만 개가 된다 그러니까 다 예. 있겠지만 이 발견 과정도 보면 이게 압수수색으로 찾았다 그러는데 딱 거기 특정해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놔뒀는데. 그렇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마 뭐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작년부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터지면 뭐 민주당 의원들 뭐 10명, 20명 불려간다는 얘기하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이 구형량을 좀 적게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사 협조 대가로 예. 약간 플리바게닝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 지금 정우택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예. 그때부터 당에서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핸들링을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예. 실제로 제가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변호사가 접견을 가면 벌써 검사실에 가고 없어가지고 변호사가 이 피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그리고 뭐 매일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정근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온 지가 꽤 됐고 그 전에 서초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뭐 조사를 해봤더니 국세를 안 낸 1억 원 정도의 국세를 안 낸 대목이 발견돼서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 시절에 다시 이렇게 컴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하고 어떤 사이인 거냐에 대한 의혹을 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나 뭐 이런 업역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사무부총장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이게 며칠 전에 지금 변호인이잖아요. 정철순 변호사.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가운데부터 볼게요. 이정근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게 민주당이 어리석은 거다. 뭐가 상당히 많은 걸 암시해요. 아까 방금 다뤘던 검찰에 적극적으로 뭔가 협조한 거 아니냐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주당이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말로 지금 들립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규모를 갖고 있는 사안으로 가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짧게 민윤주 대변인은 앞서서 영상에서 한동훈 장관 나왔잖아요. 근데 듣는 내용을 따르면 마치 국민의힘 쪽 소속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어떤 현안에서 보면은요. 마치 준비한 듯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 이제 장관이 되면서부터 쭉 발언하는 걸 보면 본인이 확신과 소신이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확하지 않까 뭔가 확신이나 소신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다지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거나 그러지 않는 스타일 같아요. 저도 뭐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조사하는 거지만 관련해서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업무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특히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편파적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검찰 프레임이라고 지금 많이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법치에 맞게 법치주의만을 나는 고수한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지. 사실 한동훈 장관도 개인의 명예가 있는데 굳이 뭐 국민의힘을 편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을 편든다고 공격하기보다는 당신이 검찰주의자고 검찰 프레임으로 우리 정치권을 다 지금 아우르고 있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한동훈 장관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잘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얘기도 보면 뭐 보통 사람들은 50만 원만 받아도 뭐 큰일 난다. 그런 일권 하잖아요. 비교하면서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준비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국회 가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자들이 뭔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분명히 보여요, 지금요.